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국내사, 외국계 회사, 그리고 클리닉, 종병 모두를 경험했는 16년차 세일즈하는 박 차장입니다. 오늘은 제약영업의 현실 시리즈 1탄으로 해서 연봉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반적인 제약영업에 대한 이야기는 요 위에 이제 링크 걸어 둘 거니까 옛날에 제가 만든 영상인데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약영업 연봉이 높다는 이야기 많이는 들어보셨죠? 초봉이 뭐 4천 넘는다, 몇 년 하면 1억 번다,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약영업 초봉부터 고연차까지 연봉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 현직자 기준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초봉 이야기부터 해보면요. 요즘 기준으로 보면 한 4천 중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물론 회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. 외국계냐, 국내 제약회사냐, 또 인센티브 구조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기도 하고요. 그래도 취준생 기준으로 보면 뭐 초봉 자체는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럼 5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? 보통 국내사 기준으로 보면 4년 정도 지나면 사원에서 대리급으로 가게 됩니다. 보통 이제 사원에서 대리로 이제 승진을 할 때 연봉이 많이 오르게 되고요. 제가 처음 있었던 국내사 회사 기준으로 보면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할 때 약 한 1,000만 원 정도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 4천 중반에서 한 5천 중반이 되겠죠. 그리고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할 때는 사실 연봉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고요. 또 과장에서 차장으로 갈 때 또 한번 크게 연봉이 오릅니다. 아무튼 뭐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여기에 이제 실적 인센티브가 붙으면 좀 더 올라가겠죠. 저는 지금은 16년 차인데 방금 말했던 이 연봉으로만 보면 한 7, 8천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주위 제 동료들 봐도 그렇고 한 8천 정도 되는 것 같고 8천을 훌쩍 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1억이 훌쩍 넘을 것 같은데 의외죠.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취준생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약영업은 이 연봉은 숫자 하나로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그 구조가 이제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. 보통 제약회사는 크게는 한 세 가지 구조로 나뉘고 첫 번째가 이제 제가 말했던 기본 연봉, 그리고 두 번째가 인센티브. 인센티브는 영업 실적에 따라서 이제 추가로 받는 돈이겠죠. 이건 회사마다 좀 구조가 조금 뭐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어떤 회사는 이제 기본 연봉이 좀 높은 대신 인센티브가 조금 약할 수가 있고, 반대로 어떤 회사는 기본 연봉이 조금 약하지만 인센티브 비율이 셀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상여금도 있긴 한데 상여금은 내 개인 실적에 상관없이 회사가 이익을 보면 추가로 지급되는 보너스라고 보면 됩니다. 근데 이 상여금은 세일즈 있는 부서에서는 뭐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 상여금은 주는 회사가 많이는 없더라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직자들이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하나가 이제 일비죠. 제약영업은 뭐 병원이나 뭐 이런 여타 거래처를 직접 다니는 일이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뭐 활동비 개념으로 이제 매일 일하는 날에 맞춰서 돈을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실제 현직자들은 연봉 숫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기본 연봉에 인센티브에 이제 인센티브 스킴이라고 하거든요. 그리고 일비까지 이 세 가지를 주로 같이 봅니다. 취준생 분들이 이제 회사 연봉을 비교할 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현직자들은 원청징수를 얘기를 하잖아요. 원청징수라는 거는 이제 기본 연봉뿐만 아니라 인센티브, 보너스 포함해서 1년 동안 실제로 받은 총 금액의 세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회사마다 연봉 구조는 조금씩 다르고요. 근데 결국 원천징수 기준으로 보면 같은 연배, 같은 직급 뭐에서는 비슷하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저를 기준으로 보면 뭐 순수 연봉을 뭐 한 8천 정도 왔다리 갔다리 보신다면 거기에 이제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1억이 조금 넘게 되고요. 거기에 이제 일비를 받으면 일비는 이제 내가 일을 하는 날 따라 좀 다르니까 아무튼 그렇게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인센티브는 보통은 이제 품목마다 타겟을 주고 그 타겟을 달성했을 때 이제 얼마를 줍니다. 즉 100% 달성에 얼마를 주고 뭐 거기서 이제 타겟 대비 내가 조금씩 더 판매를 하면 100%, 101%, 102% 이렇게 달성률 자체가 올라가잖아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인센티브 금액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. 그 그래프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가팔라지게 되고,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품목을 뭐 120% 한다. 뭐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받겠죠. 근데 회사마다 그
상한선은 또 120%, 130%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있고요. 국내사의 경우는 관리를 하는 약물들이 많잖아요. 그래서 각 품목마다 인센티브가 다 달리지는 않고 이렇게 그룹을 해서 가중치를 둬서 판매를 매기는 경우도 있고요. 예를 들면 뭐 호흡기 약물, 뭐 소화기 약물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, 아니면 총 판매 금액을 타겟으로 해서 거기 대비 얼마를 했다 그러면 뭐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있고, 이것도 모든 회사가 다 다르고 특히나 외국계 회사와 국내 회사는 특징이 다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외국계 회사의 경우는 판매를 하는 약물의 숫자가 많지 않거든요. 그래서 뭐 좀 다른 얘기지만 담당하는 섹터가 상대적으로 좀 넓고 담당한 약물 수는 적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 지역의 병원을 가지만 만나는 선생님은 숫자는 적을 수가 있는 거죠. 반면 국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국내사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담당 지역이 더 좁고 그 안에서 대신 관리해야 되는 품목은 많죠. 제가 국내사에 있을 때는 순간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는 약물이 뭐가 있는지 헷갈릴 때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일비의 경우는 연봉이나 인센티브처럼 세전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현금으로 세후로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비가 5만 원이다. 이러면 뭐 세금 떼고 뭐 4만 몇천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달에 예를 들어서 20일 일을 했다. 그러면 세후로 이제 100만 원을 받는 거죠. 그 다음 달에는 내가 뭐 교육도 있고 휴가도 있고 해서 한 15일밖에 일을 못했다. 그러면 75만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. 여기까지 들으면 뭐 제약회사 힘들다고 하는데 뭐 연봉도 괜찮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,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. 이 직업이 돈을 그냥 주는 건 아닙니다. 제약영업은 실적 압박 당연히 있고요. 병원에서 영업도 해야 되고 사람 관계 스트레스 꽤 있는 직업이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보면 초기에 들어왔다가 몇 년 안에 나가는 분들도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 같아요. 정리해보면 제약영업은 초봉도 나쁘지 않고 경력이 쌓이면 연봉도 꽤 올라가는 직업이다. 하지만 단순히 연봉만 보고 들어오기보다는 이 일이 나에게 맞는지 이걸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제약영업을 하면서 느낀 뭐 현실적인 이야기들이나 취업 준비를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앞으로 이 채널에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. 그리고 제약영업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면접이나 뭐 준비 방법을 정리한 것을 PDF로 좀 만들고 있긴 한데, 저도 회사에서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게 좀 진도는 잘 안 나가고 있어요. 아무튼 완성되면 설명란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